네, 오늘 이제 금호그룹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호그룹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에어부산 이런 금호 관련 그룹주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급등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금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자구 계획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보면은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채권단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고 향후 뭐 부채 비율이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회계 이슈, 감사 의견 이슈 때문에 급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재무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제 금호그룹이죠. 예, 경영 정상화 위한 자구 계획안을 제출을 했어요. 채권단에. 그런데 이제 이 자구 계획안이 생각보다는 좀 이제 강력한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들을 보면은 일단 박상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어떻게 보면 이제 금호그룹의 좀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금호고속의 지분을 좀 담보로 내놓으면서 한 5천억 정도의 신규 자금 지원을 채권단이 요구를 했어요. 유동성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5천억 정도의 신규 자금을 채권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할 때는 뭐 그냥 요구해서는 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건 것이 박상구 전 회장이 일단 경영 복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고, 아시아나항공이 3년 내로 아시아나항공이 3년 내로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를 매각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보유 항공기를 매각하고 수익이 이제 적게 나거나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하고 이제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비용을 좀 줄이고 효율화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내에 그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회사를 매각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그동안 이제 금호그룹,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대한 재무 리스크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요즘에 보시면은 그 회계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종료가 됐는데 사업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도 마무리가 됐고, 또 이 기간에 감사 의견 적정 한정 이런 부분들로 주가의 노이즈가 심했고,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부담에 시장이 워낙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수급을 유입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큰 가이드라인은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호그룹의 구체적인 자산 처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계획이 생각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이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 그리고 재무구조 기대 그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사실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재무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으로 보면은 그 저가항공사죠. 에어부산이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매각 가능성이 있죠.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매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각에 대한 그런 부담이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좀 적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딱 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자회사 매각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회사 매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회사가 매각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있어서 알짜 기업을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어부산은 상대적으로 알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매각이 되게 됐을 때는 인수주체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몸값을 괜찮게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항공시장 자체도 보시면은 대형항공사가 LCC 그 저가항공사 업체에 조금 이제 점유율을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에어부산이 매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어부산이 그 다른 주인을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치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매각되면 어떤 식으로든 에어부산에는 조금 더 좋은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금호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일단은 자회사 매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에어부산이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고 3년 내에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죠. 금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어부산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일단 매각으로 인해서 뭐 그것 때문에 재무구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숨통은 트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라는 게 어차피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슈는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수 있으면 체크해 드릴 건데 단기 모멘텀은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이나 아니면 이제 금호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금호라는 그룹 그늘을 벗어나면 기업 가치가 향상될 기업들이 금호 아래에는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이런 관련 이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